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사학과에서 올해 2월 2024년 2월에 퇴직한 문학박사 선석열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지식으로 암기하는 과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진실과 진리를 알아내는 그 역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통찰력은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한국사의 다양한 측면을 탐험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약 300년에 걸쳐서 이 동로국, 즉 배낭계통, 기록상의 변진 동로국이라는 이 나라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동네인가 거제인가를 두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로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전 중에 변진조에 열거되어 있는 변한진한 각 12국 합 24국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동로국은 삼한시대 변한에 속한 나라로서 일본 열도의 외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외와 접기한다는 것 때문에 부산 남쪽에 외국 또는 외인이 있었다는 등 그런 식민사학 이야기가 계속 괴롭혔어요. 60년, 70년대까지.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위서 동의전에 보이는 삼한시대의 동로국이 부산 즉 동네, 옛날에는 주로 동네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산을 이제 전체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이제 동로국의 문화적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 버린 거죠. 아니면 거제도에 위치하는 걸 두고 그 위치 비정의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동로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기록에 보이는 삼한시대의 동로국이 동로국은 외와 경계를 접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일본 열도 외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에 그 문제의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기된 것, 가장 오래도록 유지되어 주장되어 온 것이 바로 동로국은 거제도에 있다는 거제설입니다. 이는 다산 정용 선생님, 조선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이두를 기준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신라 문무왕 때 거제도에 처음으로 설치한 상군의 상, 치마상자에 대한 의미 두루로 이 허리에 두른다는 뜻이죠. 로 추정하고 이것과 형이 비슷한 방은 두루기, 두루를 근거로 삼아 동로의 엄차를 두루로 추정하여 읽어 동로의 위치를 거제도에 비정하셨습니다. 이후 근대의 내외 역사학자들도 부연 설명하여 지지하였고 한동안 거의 모든 연구자는 동로국이 거제도에 있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언어학자인 도수희 선생님께서도 여기에 좀 더 구체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동로국을 거제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동로국과 동네의 연관성을 부정하였고 동로와 동네가 음이 비슷하다고 본다는 거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네는 상징적인 도교적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동로국과 동네가 아닌 동로국과 거칠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칠산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동로국과 거칠산국은 전혀 상관없는 지명소가 된다는 겁니다.
역사학계에서도 문무왕 때 거제도의 군 이름인 상군을 염두에 두면 동로국은 동래보다는 거제였다고 단정을 합니다. 1892년에 쓴 거제현의 기성관 객사 상량문에 동로고도와 기성관 상량문의 상고지 두로건국이라는 글귀를 근거로, 이건 이제 다산 선생의 영향이죠. 후대까지 동로국을 두로국으로 발음한 사실로서 뒷받침했습니다. 90여 개소의 거제도에는 청동기 문화유적과 17군데의 삼국시대 유적을 들어 동로국 입지 타당성을 언급했고, 상군의 영현인 아주현의 아도 두루미로서 두루로 읽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세포영에서 이 지세포가 만원형이 있었던 거죠. 아주 그 외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조선 수군의 아주 중요한 최전방 기지가 되는 것이죠. 지세포 쪽이. 일본 서시마로 가는 것이 최단거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점차 이 동래냐 거제냐, 거제설이 우수했지만 동래설 또는 부산설로 가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일제 간학자들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타타라라고 하죠. 타타라는 원래 제철이란 뜻입니다. 풀무란 뜻이거든요. 풀무. 쇠 만드는 풀무. 거기는 타타라를 다대포로 보는 막연한 추정에서 당시 동래부에 영속되어 있던 다대포로 비정하였습니다. 이는 식민사관을 획책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국의 전통학문을 말살 부정하려는 목적으로 동로국을 거제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한 거죠. 별 근거도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병도 박사가 이제 신정동문 여지성남 동래연조에 인용된 신숙주의 정원루기에 땅이 바닷가에 있고 대마도와 가장 가깝다. 이제 부산 진에서 출발하는, 진성에 출발하는 그 망루, 경치 보는 거, 거기서 이제 그런 시를 읊은 거죠. 위수동 이전 변진조에 기동로국 여외 접계라는 기록을 참고하여 대마도와의 최근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로 말하면 거제도보다 동래 쪽이 더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숙주가 한 이야기를 근거로 그렇게 한 거죠. 동래의 옛 국명으로 장상국 혹은 내산국이 전하나 장산과 내산의 이름은 모두 동로국에 대한 후세의 별칭이며, 본래 신라의 거칠상군이 장산이나 내산이나 거칠상군이나 뜻은 똑같습니다. 경등왕 때 동래로 개명된 것은 옛 이름 동로를 좋은 이름으로 복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사상사 연구가 되면서 우리 영주동이라든지 봉래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교적인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도교가 동신라 이후에 크게 들어오면서 그러한 이름들을 전합니다. 동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동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그 고을들의 이름들이죠. 이들의 주장은 동로의 정체에 뚜렷한 근거 없이 정치적 의도나 상황적 추론으로 제시했다는 이제 문제가 학술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분은 부산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정중환 선생님이십니다. 저한테는 은사입니다. 뭐 사조벌이죠. 제가 박사과정 89년도 입학하니까 이미 퇴직하신 영감님이 갑자기 자기가 지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부산대 사학과에는 고대사 전공 교수가 없었거든요. 저 할 때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논쟁을 유도하고
저도 많이 대들었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뭐 그 뒤에 이 영감님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성군 나하고 술 한잔 함세 이렇게 해서 술도 잘 얻어먹었습니다. 아주 해박하신 분이에요. 동로구의 로는 로, 내, 나로서 다같이 땅을 의미하는 양이므로 땅양자, 이는 어떻게 보면 훈독이죠. 유두에서 동로의 뜻은 독의 나라가 되며 동래라는 지명은 동로를 업력한 동래를 동래 또는 동래라고 한 데서 나왔으며 이에 대한 미칭으로 동래를 쓰게 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동래 지방은 입지적으로 해변에 면할 뿐 아니라 수영강을 끼고 있어 한외 통교 요충지인 점, 어문상으로 볼 때 음역이든 훈역이든 간에 그칠 산에서 동래란 말을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동로국에서는 찾을 수 있는 점, 제가 이 거칠 산국이라는 것하고 이제 동로국이라는 거 차이에 대해서 시간적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동래에서는 선사시대, 청동시대, 고분시대 내지 신라시대에 걸쳐 유적과 유물이 대규모로 존속한 점, 거제도와는 상대도 안 됩니다. 거의 뭐 한 40배 이상 차이 날 겁니다. 물론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거제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렇지만 철기시대 유적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아주 빈약합니다. 위수동 이전 변진조의 철생산과 교역기사를 참조하여 동래에서 제철 시설이 발견되고 바로 동래 폐총 지역 재발굴하니까 나왔죠. 또 복천동 고분군에서 등이세, 철정이 다수 철도되었음에서 바로 동래 폐총에서 철을 생산해 가지고 매납한 거죠. 동래가 상고, 남방 해상교역의 중심지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동로구 위치를 동래에 비정해 단순히 외와 적게 한다고 해서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 백성준 교수가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합니다. 첫째, 바다와 접해 있으면서 외와 가까운 곳, 이렇게 조건을 이제 동로국과 어원적인 상통성, 사만시대의 국이 존재할 만한 유적 유물의 존재, 김해 구야국과의 정치적 문화적인 동질성, 이거는 결국은 이제 김해 대성동 고분군 발굴 이후에 달라지는 인식들이거든요. 철생산과 유통에 적합한 곳, 해로상의 요충지로서 외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진한 예와도 잘 통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등 6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제해 보니 거제도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충족되지만 동래설만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연구하게 된 배경은 참 두 번째 행운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이제 부산대 고고학과에 금성을 특강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처음에 기획한 그 고고학과 교수님들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내용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한문을 하는 분이 교수님이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한문 하시는 분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북한에서는 연구가 좀 많습니다. 책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과장이 제 지도교수 은사였거든요. 선생님 니 해라. 8월 9일 1일 계약 그날 바로 수업인데 8월 31일 밤 9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내일 계약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라면 하는 거지 왜 말이 많아 하고 막 부럽고 하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다른 분이 했는데 하루 전날 와서 못하겠다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수업을 잠깐 마치고 이제 한 주 쉬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국문과 학생이 있길래 물어보니까 이두가 뭔지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이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업 시간 수강 신청을 한 거죠. 갑자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 막 노태우 대통령 때 북한 서적들이 막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걸 가다 보니 이두라는 책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책을 몇 권 사가지고 그때부터 보름 동안 공부해가지고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공부를 하면 수준 높은 대학 교수가 훨씬 실력이 늡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2년간 이두를 보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연구성과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고대사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은 논문 쓸 때만 보거든요. 저는 항상 보고 있었습니다. 비석 딱 발리는 보자마자 바로 읽어 내려가거든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다른 분들이. 그런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가 조선, 고려, 통일신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최근에 와서는 고조선에도 이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또 논문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두에 근거한 거제설은 다산 선생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언어학적인 해박하신 분인데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고대하고는 이두의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산 선생님의 거제설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예를 들면 삼국시대 신라금성문에 신라국부의 명칭에 탁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자에서는 회라고 그러는데 향음 탁 할 때 그 향음이란 말이 이두라는 뜻입니다. 그걸 전문 교수들도 몰라요. 그게 이두라는 뜻인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탁부, 사탁부, 잠탁부라고 표기되는데 다 기역자 받침이 있습니다. 박재상의 또 다른 이름인 모말도 그대로 이제 모말이라고 읽는 점과 이거는 일본 서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신라관등 네마라고 적혀 있지만은 사실 그 뒤에 가면 이제 간단한 이두로 넣을 때는 나말이라고 나옵니다. 나말. 리얼 받침이 있습니다. 기역 받침이야 초음으로 볼 수 있겠지만 리얼 받침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우지상구 할 때 그것도 울산이 왜 우시라는 것이 시라는 게 리얼 받침이 되는 거죠. 이두에서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본 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515년 백제 사신이 외국에 갔다가 귀국하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머문 곳이 사도도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사도도가 바로 거제도인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사등이라고 합니다. 사등이나 사도나 삼국상에는 사도라고 했고 사도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산의 나라에 대해 위수동의 전에 변진 동로국과 삼국사기 거칠삼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고대 부산의 국명이 서로 다르게 전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고학적 연구에 의해서 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원래 동로구의 중심지는 복천동 고분군 축조 집단이었습니다. 즉 동래구 쪽. 그러다가 이제 강개토왕 남정의 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힘이 약해졌는데 양산에 온 신라 세력이 이 부산 쪽을 점차 압박을 가합니다. 기장 쪽으로도 들어오고 이미 기장은 이제 거의 병합이 되어버리거든요. 기장현 쪽은. 그러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강 건너 온천천을 건너 연산동 고분군을 축조하게 됩니다.
5세기 후반 약 460년대부터 6세기 전엽까지. 이 또 보면 이제 그 건강가야가 투항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라의 병합이 되는 것으로 고학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뭐 거도가 정벌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기마군대가 합니까? 서기 58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마 전술이 능한, 기마 문화가 능한 고구려도 그 당시에는 말 안 탔는데요. 문제가 돼, 삼국사기 조율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끝이 삼국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사실은 삼국사기에 삼국지가 전혀 인용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제가 우연히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죠. 당나라 태종은 자기 나라 역사가 남북조에 의해서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설을 중국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걸 왕조 사설을 다 정리를 하는데 가장 눈에 벗어났던 게 진수의 삼국지였어요. 이 중화 사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이렇게 폐마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배우는 고려시대 이후에 한문을 신라 통일시대에 마찬가지로 배우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서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문장은 후한서가 삼국지보다는 약 한 140년 뒤에 나왔거든요. 후한서를 쓴 범엽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중국의 대학자였습니다. 이 삼국지를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문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후한서가 훨씬 더 수준이 높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 선조 때입니다. 임진왜란 직후에 이 한백겸 선생님이 실학자의 선구자죠. 삼국지를 처음 다루게 되어서 다산 선생이야 거의 모든 실학자들이 이 진수의 삼국지를 보고 삼국사기하고 비교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회 가지고 삼국지 가지고 막 다른 교수 발표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적은 사람인데, 제가 삼국사기에는 삼국지가 한 번도 내용이 인용된 적이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걸 찾으면 제가 100만원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아직도 못 찾고 있죠. 없는 거죠. 일본 서기에는 삼국지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오나라 쪽의 기사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동로고의 표기는 음독과 훈독이 병용했습니다. 중국의 한자어에서는 독은 강물을 뜻합니다. 강 이름이거든요. 제일 큰 강이 물하자, 그 다음에 강자죠. 그 다음에 물수자, 그 다음에 독입니다. 4등급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로는 또 독은 강물을 뜻하고 로는 땅을 뜻하는 것이므로 바다에 둘러싸인 거제도를 가리키는 자자 표기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국어학자나 이 연구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역사 연구자들도 이 이두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고학과 학생이 이제 학예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이두가 책 하나 쓰시죠. 아유 제가 낯이 빨개져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은데 제 능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간단한 체계를 가지고 책 내봐야 한 30페이지밖에 안 나올 건데 그걸 책을 내가지고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요. 가장 기본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동로와 동래는 각각 이두식 표기와 한자식 암명이므로 이 또한 어문학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아까도 몇 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래는 후대에 중국 산동성의 지명, 동래, 봉래, 영주 이런
고을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동래를 차용해서 쓴 겁니다. 그 중에 또 내주라고 돼요. 내주. 그래서 동쪽의 내주라고 해서 동래라고 썼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유교 불교만 연구했지 도교나 선교 이런 걸 연구 안 했습니다. 요즘 그게 연구되니까 이제 그 내용들의 어원이나 기원을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이두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삼국시대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에 연구를 한 기회가 왔습니다. 고조선 당군 왕검에 대한 연구를. 그래서 보니까 이두가 사용되었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은 고조선과 당군 조작의 불교를 이용한 일본 학자들, 식민사 학자들입니다. 또 아주 대단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의용을 해서 식민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대 일본학, 우리 화면상으로는 근대 일본학자들이 행한 불교를 이용한 당군과 고조선의 조작의 실체와 그 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불가 조작설이라고 했거든요. 일본 학자들이 시라토리 백조고우라는 이 시라토리 쿠라키치라는 이 학자가 이 대학자인데요. 어떻게 양심이 없는지 몰라요. 감히 비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각오를 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내보다 100년 전의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낮구나 하는 걸 그런 금방진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부 때도 보면은 대학원 석사관 때도 그 일본의 대가들 그 논문을 보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우리 한국사 잘 모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분이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 박사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런 신진 연구자분들이 저보다는 더 좋은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학문이 발전되려고 하면요. 우리나라도 일본은 이미 인문학이 거의 몰락하다시피 되어 있지만 우리 역사, 문학, 철학, 의학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그 대학원 석박사과정생들 주로 박사과정생들 모아놓고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려고. 그 친구들은 제가 가르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같은 연구자거든요. 물론 순차는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저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퇴직하고는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마음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독지가 되어 있다면 그런 장소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문학 해가지고는 참 힘들죠. 거기에서 이제 일현 스님의 상국유사 고조선조에 우리가 어려 알고 있는 박달나무 단자의 단군이 아니라 흑토변의 단입니다. 신단, 재단이란 뜻이거든요. 이라고 표기한 점. 근데 먼저 상국유사에서 최초로 흑토변에 이걸 썼는데 그 뒤부터는 이상하게 유학자들이 나온맥도를 목변으로 바꿔는 완전 왜곡시켜버린 게 다름없습니다. 재단에 있는 임금이란 뜻이거든요. 당군이란 뜻이. 단순한 재단은 아닙니다. 그 많은 제사 관련자 중에 최고 우두머리란 뜻이죠. 박달나무 단자를 쓰면 일본이 이 박달나무 단자 가지고 전단향하고 불교에 조작했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스님은 그렇게 안 썼습니다. 흑토변에 단을 썼거든요. 굉장히 주목되는 사실입니다.
이마저도 이두라는 것입니다. 당군이라는 것도. 팽글이라는 것을 당군이라고 불렀다고 보통 보는 게 통설입니다. 특히 왕금은 임금을 뜻하는 이두로서 왕자는 그 임금이라는 그 뜻을 빌려서 표기한 훈독이고요. 독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음독임을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논문에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그 낭랑에 있는 그 군인들 이름도 보면은 이두식 이름들이 있거든요. 지명들 중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한국 상고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그 산동반도하고 요동 사이에 그 바레만이라는 게 지질의 변화, 해수면의 차이에 해가지고 어떨 때는 북경 앞에까지 바다였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야사학 쪽에서 강단사학이 아닌 그쪽에서 막 신라가 막 중국 대륙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고조선, 최소한 고조선은 북경 근처까지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강 이름들이 나오는데 합치되는 강이 없어요. 중국 지도를 가지고 아무리 봐도.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과거의 지질에 있는 강의 위치와 흐름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질이 변하고 난 뒤에 강 이름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황하도 보면은 산동반도 지금 북쪽으로 흐르죠. 발해만 들어가죠. 옛날에는 남쪽으로 흘렀답니다. 결계 현상이라 해가지고 그 정도 지질 변화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강단사학이 아닌 교수 등의 그런 강단사학의 연구 집단에서 나온 이야기가 문자의 창제, 즉 한자도 우리 민족이 먼저, 동이족이 먼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삼국이 고조선에서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까지 작성한 증거가 나와야만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제시해내기를 저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산의 옛나라 동로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